자, 오늘도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슈 종목 또 추천주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양시장 어제랑 다르게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세는 조용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미국장부터 먼저 한번 되짚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정치 상황 등을 주목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내줬죠.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포인트 상승한 21,7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포인트 오른 2,42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4포인트 낮은 6,21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최근에 우리나라 장세처럼.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정치 및 북한과의 긴장 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죠.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심포지엄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으로 북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쪽에서도 오늘 약간의 액션들을 조금씩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대표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2에서 5% 정도는 빠질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퀀시 크로스비 프루덴셜 파이낸셜 수석시장 전략가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발생하는 일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마켓 애널리스트도 실적 시즌이 끝나면 낙관적인 것이 별로 없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높아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훈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1%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소비, 산업, 통신, 소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은 올랐지만 금융과 에너지는 각각 내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기술 업종은 올해 들어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업종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왔죠. 금융주도 지난 3개월가량 동안은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자문위원단 그리고 전략정책 포럼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투자자들은 그의 친성장 및 친기업 정책 단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버지니아주에서 유혈 사태를 촉발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사실상 두둔하면서 자문단에 속한 최고 경영자들의 탈퇴 선언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거죠.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전격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앞으로 트럼프가 계획했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자, 그리고 잠시 예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오는 24일, 26일 개최가 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하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죠. 거래량이 극도로 적어져서 증권 시장의 거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 시즌이 지났던 부분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쪽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가 되었던 지난 7월달 전미활동지수는 전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7월 전미활동지수가 전월에 0.16에서 마이너스 0.01로 내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이너스면 평균 성장세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발언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의 지정학적인 긴장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도 12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4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유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에 하락을 했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1.14달러 하락한 47.37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